예, 수학수다방 매스토리 그 26번째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영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우리는 숫자 지옥에서 벗어나서 또 예, 다른 지옥 아닌가 싶네요. 네, 도형 지옥으로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네, 기하학의 의미, 네, 그 다음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하학적 체계를 체계. 잡았다. 그래서 세 가지 용어, 정의, 네, 그 다음에 공리, 네, 그 다음에 정리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 땅을 제타라는 아주 쉬운 개념에서 어려운 개념으로 넘어갔네요. 근데 사실 음, 이제 제가 왜 이거부터 시작했냐면 좀 음,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네, 체계를 먼저 이해하면 네,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로 가려고 약간 좀 이런 개념어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지루하지만 네, 이 과정은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힘을 내죠. 예,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정의, 공리, 정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어,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 예, 정의에서 음, 유클리드가 뭐라 그랬냐면 점은 음, 크기가 없다. 그래서 위치만 나타내는 어떤 기하학적 양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왜 크기가 없어야만 했는지는 음, 제논의 역설 때문에 음. 그렇다라고 지난번에 대수학 때 네,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순간 음, 우리가 어떤 정의건 사실은 언어를 가지고 음, 정의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의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크기는 또 뭔가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크기라는 것은 어떤 놈이 커다란 정도를 얼마만큼 커다란지 그 커다란 정도를 크기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라고 또 이야기하면 또 누군가가 선생님 정도는 뭔가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어가 가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음, 순환성인데 어차피 어떠한 단어를 보면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단어들 중에 무언가를 또 물어보고 음, 또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또 무언가를 물어보고 음,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끝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예,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였어요. 지문의 요지가 어딘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처음 질문이 뭐였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순환 논리를 끊어내야지 될 필요를 가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시절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현대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최초의 출발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정의할 수 없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정의 용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현대 수학에서 제일 대표적인 무정의 용어 중에 하나가 점이에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예, 점은 정의하지 않아요. 아, 누구나 그냥 알기 점이야. 때문에 누구나 알기 때문에 정의하지 않아요. 자, 이걸 뭐라고 불러? 점. 점이라고 부를 거야. 이건 끝이에요. 그래서 점의 이게 왜 정의가 점인지는 설명 안 설명 해요. 안 해도 예. 되는 거죠. 점은 점이다. 점이다. 예. 또 뭐가 있냐면 선. 그러네요. 선도 정의하지 않아요. 선은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하학에서 평평한 면을 이제 평면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네. 평면도 있고 곡면도 있겠죠. 네. 휘어져 있는 면. 어쨌든 면이라는 단어도 따로 정의하지 알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한 점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네. 여기 C가 있대요. 네. 그럼 이 C점은 A하고 B 사이에 있죠. 그렇죠. 이것도 따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있다. C는 A와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무정의 용어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무정의 용어도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라는 것들만을 무정의 용어로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하학에서 무정의 용어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놈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차츰 가기로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기하학 공부를 하고자 했던 거니까 그렇죠. 기하학에서 사용되는 정의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점은 뭐 하지 않는다? 정의하지 정의하지 않는다. 선도 정의하지 않는다. 면도 정의하지 않는다. 뭐와 뭐 사이에 있다라는 용어도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않는다. 자, 그래서
무정의 용어로서 점, 선, 면이 있다라는 것 알겠죠? 네, 사이에 사이. 있다. 있다. 요거까지 해서. 음.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보통 음. 정의를 데피니션에서 네. D라고 표현하고요. 공리는 X염에서 A라고 표현하고 정리는 Theorem에서 이제 TH로 표현합니다. 수학이 아니라 저는요. 그래서 왜? 앞으로 이제 우리 강의에서는 매번 정의를 다 쓰기가 귀찮아. 그냥 귀찮아서 수학자들은 다 귀차니즘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D 쓰면 정의. 정의인가 보다. A 쓰면 공리. 공리인가 보다. TH 쓰면 정리인가 보다. 정리인가 보다. 네, theorem에 이제 머리 글자서 theore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공리는 이거예요. 아까 했던 건데 서로 다른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예,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을 결정짓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두 점을 A, B 점이라고 부르게 되면 두 점 A, B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을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래요. 예, 직선 A, B. 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직선은 무엇인가? 아까 따로 정의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선 자체를. 예. 그래서 고든 선을 뭐라고 하자? 직선이라고 하자.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선의 일부분을 선의 일부분이니까 선분이라고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A점부터 B까지 끄는 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A부터 B까지만 끄는 요 부분 보통 A, B 선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화살표 같이 생긴 거는 직선이라고 직선이고요. 표현하고 이것은 그냥 선으로 선분. 표현하면 선분. 예. 그래서 직선은 끝이 뾰족. 없는 거예요. 아, 얘가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끊었지만 사실은 끝이 없죠. 없이 곧게 뻗은 이 직선,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히 가는 이 선을 직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분은 그 직선의 일부분으로서 두 점 사이만 딱 규정한 끊었을 때 이것을 선분이라고 부르기로 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A부터 출발해서 B 쪽으로만 한없이 가는 이런 선, 네. 이거는 이제 반직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아, 예.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 한없이 가고 있고 A 쪽으로는 가지 않는 A에서 끝난 그래서 직선, 선분, 반직선의 이 이야기들은 다 정의들이에요. 네. 그래서 공리하고 정의는 사실 따로 구별하지 않고 않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을 결정짓는다는 공리를 인정을 하고요. 증명 없이 요람과 관련된 용어들을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분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도형들의 여러 가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결정해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반직선이라는 용어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O점을 중심으로 해서 A점 방향으로 나가는 반직선과 B점 방향으로 나가는 두 개의 반직선. 사실 화살표는 안 그려도 되는 건데 두 반직선 OA, OB가 이루는 이와 같은 도형을 한 점 O가 공유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도형을 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의 정의도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각은 뭐 나 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도라는 건 각의 크기, 이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고 원래 각이라는 도형은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 그 자체를 그냥 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 끝점이 아니네요. 그 모서리 끝점이 아니라 예, 그 형태 자체를 그렇죠. 각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이런 모양의 도형을. 특히 반직선 OA, OB가 이와 같이 일직선을 이룰 때 네. 이 도형을 평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네. 거예요. 이 각의 크기를 평각이라고 부르자. 이런 도형 자체를. 우리는 보통 180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예. 이것은 이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게 크기도 단위를 뭐로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각도라고 해야 되는 거 예, 아닌가? 1도라는 이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이 있을 때 음, 원 둘레를 360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360등분한 것 중에 1에 해당하는 호에 해당하는 요 중심각을 1도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요 크기가 180도가 되더라. 아, 그래서 180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음, 아니면 뭐 다른 가게 크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포병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360분의 1로 안 하고 6,400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밀이란 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면 180도가 아니라 3,200밀이 되는 거예요. 이 각은. 그러니까 가게 크기는 재는 단위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각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 도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도형 자체를 평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고 도형. 평각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그러면 뭐 180도라고 그건 해도 되고 각도로 얘기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각도가 몇 도냐, 각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야지 네. 되는 거죠. 네. 그것도 도라는 단어도 이것 때문에 각도라고 쓰는 거지 정확한 표현은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니라고 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선은 아무리 음, 사실 직선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이 아무리 연장해도 그 어느 쪽에서도 서로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두 직선이 어디에서도 만나지 않는지 않는다. 않는 형태. 예. 그럴 때 두 직선의 사이를 관계를 두 직선은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동일한 평면, 평평한 면 위에서 두 직선이 놓여 있을 때 위치 관계로 몇 가지나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네. 첫 번째, 두 직선이 일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직선이 일치한다. 똑같은 직선일 때 우리는 두 직선이 뭐한다? 일치한다. 일치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이 평행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치하지도 않고 평행도 아니면 어떨까요? 만나는 거겠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한 개죠? 맞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닐 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세 번째 점을 뭐라고 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평면이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이 교점이 있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많이들 뭘 못하냐면 어떤 두 직선을 주고 두 직선이 평행함을 보여라.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남을 보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려봤더니 만나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래요라는 건 논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평행임을 보이고 싶으면 첫 번째 얘는 일치하지 않아라는 걸 보여주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아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두 직선은 일치하지 않아. 두 번째 평행도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논증에서 이러한 위치 관계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공리인데 이러한 공리를 인정하고 공리를 이해하는 게 이후의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정의 용어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의, 공리, 정리에 해당하는 문장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하학에서 쓰이는 몇 가지 정의들을 그 다음에 공리를 살펴봤어요. 사실 조금 더 있어요. 그래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정의와 공리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안녕. 안녕.